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 컷 3분 강좌.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애플 파이널 컷과 어도비 프리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프로그램 모두 영상 편집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파이널 컷과 프리미어는 오묘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프리미어의 경우는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미지와 같이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를 임포트, 즉 한글판에서는 가져오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불러오게 되면 그 폴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파이널 컷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본 소스는 따로 있고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는 이 커다란 라이브러리 안에 모두 복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하나의 집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에도 뭐 101호, 102호, 뭐 1604호 뭐 이런 것처럼 여러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거실 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서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안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구를 배치를 해서 이제 방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영상 편집할 때도 어떤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듯이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방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은 이 라이브러리, 이벤트,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영상 편집에 필요한 파일을 관리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연 이 예시를 보시면 이 안전 컨텐츠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2016년 9월 27일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는 한 7가지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컨텐츠라는 아파트 안에 2016 9월 27일이라는 호수, 그 집 안에 여러 개의 7개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배치해 놓은 파일이 있고 이것을 출력을 하면 각각에 맞는 어떤 영상 파일이 편집이 만들어지고 출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 컷 3분 강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응용을 해서 한번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보고 이벤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널 컷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맨 처음 이제 새로운 것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라이브러리.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무비스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테스트 라이브러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라이브러리 안에 자동으로 2017년 1월 31일 오늘 날짜 이 이벤트 폴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 폴더 안에 각각의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들 어떤 파일이나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일들을 이벤트 안에 모셔다 놓았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어떤 영상에 필요한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음악 파일을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자, 지금 타임라인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지금 안 된 이유가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냥 가구만 거실에 지금 왕창 들여놓은 상태고요. 뭐 침대는 안방에다가 놓고 그 다음 냉장고는 부엌으로 놓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을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U 프로젝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넣을까요? 일단 지금 이벤트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월 31일 이 이벤트 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 비디오 포맷은 일단 720 HD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뭐 렌더링 이런 것들은 뭐 프로레스 42로 놓고요. 그 다음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라인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안에 이제 클립들을 넣어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게 됩니다. 드래그를 통해서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파이널 컷 3분 강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상 클립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배치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드래그를 통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영상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포트 시켰던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기를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상위에 이제 계단을 쌓듯이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영상부터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영상 중에서 두 번째 영상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같이 겹쳐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가장 상위에 있는 영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배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인서트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넣는 뭐 어펜드, 그리고 중간에 영역을 그냥 덮어 씌우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중간에 영상이 삽입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영상을 이번에는 어펜드, 뒷부분으로 이렇게 넣기를 했을 때는 그 해당하는 타임라인이 가리키는 영상의 가장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또 한번 어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영상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펜드 기능을 잘 활용하면 타임라인을 굳이 옮기지 않더라도 그냥 클릭한 다음에 어펜드 버튼 누르면 알아서 착착착착 영상이 쌓여지는 그런 작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오버라이트, 이거는 이제 덮어 씌우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삽입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영상이 덮이게 됩니다. 이거 한번 다시 보시면 오버라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덮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보시면 일단 중간에 삽입하는 이 단축키는 W,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넣는 어펜드는 E, 그 다음에 중간에 오버라이트, 덮어 씌우는 단축키는 D. 그래서 WED가 키보드 상에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영상 편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 컷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본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영상이 필요하신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이제 여기서 블레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이제 이 블레이드의 앞 글자를 따서 B를 누르시면 됩니다. B를 누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 클립이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서 모양이 이 날카로운 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또 한번 이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다시 이 선택, 셀렉트, 단축키는 A인데요. 이 부분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이용하시면
하시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다가 이 부분에서 좀 자르고 싶다. 그러면 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커맨드 B를 이용해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커맨드 B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영상을 이제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블레이드 다음에 다시 또 선택을 누르고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좀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이드 방법 말고도 또 하나 이제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애초에 이제 여기 선택하는 부분에서 I와 O를 이용한 그 편집 방법이 있습니다. I, O가 무엇의 약자냐면요, in과 ou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에는 I를 누르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쯤에는 O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를 통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W와 E, D 그 중에서 한 E를 누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어펜드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I와 O를 이용하는 이 방법이 3포인트, 이제 3포인트 편집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파이널 컷 프로 3분 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기 비디오를 임포트했을 경우에 윗부분은 비디오가 나오고요. 아랫부분에 이제 오디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오디오 편집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레벨 미터가 재생을 해보면 요 빨간색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빨간색 부분만 나오지 않으면 오디오 편집에서 특별히 힘들 부분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넣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포인트를 이 오디오 쪽에, 웨이브 폼 쪽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트가 이런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재생을 해주시면 서서히 페이드 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큰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쪽에서 큰 볼륨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퀄라이제이션에서 이퀄에서 뭐 보이스를 좀 더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음성의 구역을 좀 더 높여주고요. 뮤직을 높였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을 조금 다운을 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빨간색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특정 부분만 이제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소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쪽에 이제 이 레인지 셀렉션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먼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의 볼륨을 높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낮추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생기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인터뷰 영상이나 그런 기타 인서트 할 수 있는 영상들을 넣고 이제 편집을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 오디오 편집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색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보정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이제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색을 입히는가에 따라서 확실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색보정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그런 영역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 색보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색보정을 할 수 있는 그 영상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미 미리 불러온 영상인데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이제 흐린 날씨에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하늘도 굉장히 조금 흐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영상에서 색보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중간에 이 컬러 코렉션 이 버튼을 이용해서 Show 컬러 보드를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6번을 누르시면 이제 이 인스펙터 창에 색을 보정할 수 있는 이 인스펙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컬러와 세츄레이션 그리고 익스포저 노출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 우선 컬러 코렉션 1을 추가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색깔을 여기가 전체적인 색을 이제 보정해주는 곳이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노출이 잡히고 그 다음에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리셋 컬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색 보정에 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이 프리셋들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쿨을 눌러보면 거기에 맞춘 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썸머 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굉장히 밝은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널 컷에서는 이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 이펙트 부분을 가서 이 이펙트의 마스크 부분에서 좀 마스크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드로우 마스크 버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하는 식으로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색 보정을 할 수 있게 하나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이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의 여기 위에는 이제 마스크를 적용을 시켜서 이 마스크를 적용을 시키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되는데요.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 하늘 부분만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하늘 부분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영상이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고 그다음 여기는 윗부분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위에 마스크로 선택한 이 부분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V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색 보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약간 하늘이 지금 흐리기 때문에 굉장히 파란 하늘로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값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와 비교했을 때 훨씬 흐린 날씨라기보다는 굉장히 청명한 어떤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약간 마스크가 좀 있는 부분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푸른 하늘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조금
다시 마스크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색 보정을 했던 부분과 색 보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좀 차이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레프트와 라이트 부분을 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색 보정을 하기 전과 하기 후의 그런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축키는 커맨드 6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색 보정을 위해서 또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영역에만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스펙터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통 클립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이 속성, 트랜스폼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삼고 있는데 스케일 부분을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건드리면 이제 줌인, 줌아웃 되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자, 스케일 사진의 가장 맨 처음 부분에 이 타임 인디케이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자, 스케일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100%에서 확대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영상 사진의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숫자 값을 127 정도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아까와는 달리 사진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줌 아웃 되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인스펙터 부분에 100%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시켜줍니다. 자, 추가를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사진의 마지막 부분쯤에 가서 자, 이 부분을 숫자를 100보다는 좀 작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잘리는 부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맨 처음에 다시 값을 100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 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그 전 프레임에 가서 요 100이라는 값을 조금 더 키워줍니다. 116 정도 키울게요. 그러면 네, 사진이 점점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줌아웃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포지션 부분의 값을 건드리는데요. 포지션의 값을 먼저 키프레임을 시작점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가서 이 부분에 X 값을 만져줍니다. 자, 적당하게 여기가 마지막 점으로 되면 이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키프레임을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Y축을 건드리면 되는데요. Y축에 일단 또 스케일을 좀 잡은 다음에 자, Y축에서 포지션에 일단 키프레임을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Y 값을 처음에는 0이었는데 마지막 값은 한 165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스케일을 통해서 이 검은 부분을 좀 없애 주시고요. 정말 크게 확대를 했네요. 351% 확대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맨 윗부분에 여기에서 일단 시작점을 추가를 시켜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y 값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스케일을 키운 다음에 스케일도 키우고 그 다음에 X축도 잡고 두 개를 동시에 키프레임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에서 조금 X축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스케일이 좀 작아지는 영상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면 사진을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영상이 로테이션인데요. 이거는 회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킥프레임을 일단 마이너스 8도 정도 숫자를 입력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해서 넣고 그 다음 스케일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점에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 원래대로 이렇게 돌리면서 스케일이 조금 작아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 이런 식의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진으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키프레임은 이제 시작점과 끝점만 값을 이제 추가를 시켜주시면 파이널 컷 프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잘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을 사용자가 잘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르크의 파이널 컷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은 파이널 컷에서 이제 파일의 쉐어 부분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쉐어와 관련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mp4 파일을 이제 많이 출력을 하시는데요. 익스포트 파일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은 보통 영상 제목, 그리고 영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태그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인포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포맷에서 컴퓨터 쪽을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이제 뭐 패스터 인코드와 뭐 베더 퀄리티가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패스터 인코드를 하는 게 뭐 그렇게 영상 화질이 깨지지 않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해상도는 1080으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이 497메가 정도 이제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름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쪽에 파일 체크된 표시가 있는데 이 윈도우를 눌러보시면 이 쉐어링 부분에서 영상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이쪽에 아이콘이 시계 모양으로 이제 점점 차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서 쉐어에서 저는 보통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와 계정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면 바로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목과 그다음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미리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레솔루션 해상도 부분도 1080p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페스터로 잡아놓은 다음에 프라이버시는 이제 이게 프라이베이트가
나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언리스트는 링크가 있는 사용자만 볼 수 있는 미등록 상태. 그다음 퍼블릭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퍼블릭으로 해놓고요. 카테고리는 각 영상에 맞는 그 부분을 설정하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쉐어링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MOV 파일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MOV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은 이제 이 마스터 파일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마스터 파일에서 이 세팅에서 포맷을 비디오 앤 오디오로 잡아주세요. 비디오 앤 오디오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H264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퀵타임 무비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퀵타임 무비로 출력이 때문에 확장자는 MOV 파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용량이 551메가 정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파일 출력과 관련해서는 영상 이론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3분 강좌에서는 출력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사항들은 코덱을 뭐 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더 좋은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